네, 이봉규 TV에서 아주 좋은 기업, 애국 기업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700고지에서 야생 산삼 7년근짜리 듬뿍 담은 거 이번 구독자님들께 66% 파격 할인합니다. 대단한 할인에 460만 병 벌써 판매 돌파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그 이준석에 대해서 학력 의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수 전공이 아닌데 복수 전공으로 이준석이가 사기를 쳤다. 이거를 최초에 그 폭로하고 분석하신 분입니다. 김영윤 폴리티코 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봉규 TV에서도 그때 그걸 이제 폴리티코 연구소 그 컨텐츠를 보고 이야 저하고 이준석하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야, 근데 어떻게 그걸 잘 파헤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신면전을 의심을 안 했을까라는 저는 오히려 저는 왜 그럴까 그냥 당연히 우리 그런 거 사기치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한 15년 전쯤에는 그렇게 뭐 유학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버드구나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지 이것이 가짜다 진짜다에 대한 생각은 안 했을 거다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 딱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청년 컨셉, 하버드 똑똑한 컨셉으로 나왔는데 이게 저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준석의 학력을 의심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뭐 조사 들어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관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버드 청년이래 이랬을 때는 그냥 홍종욱, 저에게는 하버드는 홍종욱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미지도 다른 애가 하버드래요. 관심이 없는 아이였는데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 상황 안에서 아니 그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당대표 수장으로서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치고 있는 상황에 제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 근본이 뭘까? 그러니까 저 이준석 당대표를 버티고 있는 근본을 한번 보니 두 가지인 거예요. 간단하게. 뭐 청년이야 나이가 들면 가는 상황이고 하버드 학생 똑똑한 하버드 그 이미지죠. 네,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한 15년 울고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맞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전에 뭐 정치 패널로 나와서 그런 학식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 워낙 똑똑한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연구원진들이랑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 직접 문의하게 됐고, 네, 저희 이제 이메일로 아니면 전화로요? 이메일, 그러니까 전화로는 개인 정보라서 안 되고 거기에 궁금한 서류에 대해서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이메일 보내줬고, 그다음에 재학생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재학생 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이제 충실하게 답을 준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제보가 오고 있어요. 지금도 제보가 쏟아지고. 네, 지금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고. 이제 그때가 이제 쟁점이 됐던 게 이준석이가 하버드 학부 졸업을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경제학하고 복수 전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는 인문계와 이공계를 다 자기는 섭렵한 사람이다 이랬는데 그 복수 전공이 일단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과 계통일 것 같고 그렇죠. 그 경제학과는 문과 계통일 것 같은데 하버드에서는 전체가 그냥 이제 아트로 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문과 계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서울대를 갔어요. 의대와 법대를 동시에 졸업했다고 4년 안에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4년 안에는 불가능하지. 이럴 수는 있죠. 의대 졸업하고 사법고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은 많아요. 그거는 많은데 4년 안에 의대와 법대를 양쪽 다 졸업하는 건 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죠. 절대적으로
그 유학생이잖아요. 네. 원어민의 언어 실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한 수업 안에 과제를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처럼 이런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라고 주잖아요. 네. 그럼 한 보통 평균 5권에서 10권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동시에 했을 때 한 주당 50권에서 100권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복사가 안 되잖아요. 네. 다 도서관 가서 읽던지 책을 사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과연 이 원어민 수준도 되지 않은 영어를 가진 아이가 유학생이 그만큼 그다음에 도서관 안에서 거의 100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너무 가능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본인은 뭐 슈퍼맨도 아니고. 야, 근데 그 김 소장님 그 똑똑하시네. 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학교도 그 복수 전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치학과나 물론 이제 학부하고 대학원은 다르지만 제가 석사 과정에 정치학과를 했는데 법대하고 저 듀얼 디그리 그러니까 복수 전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3년 정도 하면 이제 석사학위를 따는 거예요. 뭐 공부 아주 잘하고 진짜 원어민 수준 애들은 2년에. 근데 우리 같이 유학생은 2년에 힘들죠. 안 돼. 근데 나는 뭐 3년에 하는 것도 저는 아주 완전히 버거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로 하면은 하세월 걸리겠더라고. 한 6년 뭐 이렇게 걸리겠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포기를 했거든요. 법대 거는. 그래서 준석이는 똑똑하니까 나보다 가능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 멍청하게.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똑똑하다는 게 어떤 수준의 레벨로 본인의 가치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버드에 어플라이를 1440점 SAT를 받고 하버드에 어플라이를 했다는 말이죠. 사실상 할 수도 없는 점수 1600점 만점에 1400 40점을 받았어요. 점수가 낮네. 완전 낮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AT 점수는 그 확실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네, 본인이 1440점을 받고 그 너무 인터뷰 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1440점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를 합격한 이유는 에세이를 너무 잘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여줬더니 네. 그 코드숨을 치죠. 본인이 그 원어민도 거기 산 학생들도 1600점 만점의 에세이를 가지고도 수천 명이 떨어지는데 본인들은 능가할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오는 데가 그렇죠. 하버드이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 천재들이. 천재들이 가는 상황인데 거기에 본인이 1440점을 받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에세이를 잘 써도 교무청에서 직접 학생한테 당신 에세이 너무 잘 써서 내가 통과를 시켰어라고 아무도 이메일도 답을 안 해줘요. 아니 근데 그걸 했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본인의 에세이를 너무 잘 써서. 이게 뻥을 너무 쳤구나. 그래서 예, 그래서요.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거짓말들이 그냥 이제 잔잔한 거짓말들이 이제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되네? 이거 하면 되네? 안 들키면 되네? 이래서 이 선을 넘는 부분들이 저는 요거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좀 그래요. 이게 말씀처럼 그 두 가지 학부 뭐 복수 전공을 했다. 이제 토 나올 정도로 해야 되고 한 학기에 8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두 가지니까 8과목을 그러니까 네 과목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했을까? 그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불가능한 게 뭐 그 아이의 뭐 그 이력을 가지고 불가능하다, 능력을 가지고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수학적인 수치로도 불가능한 거. 지금은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예전에 이제 이준석이 학교를 다닐 그 시점에는 경제학은 150점, 컴퓨터 사이언스는 130점의 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총 280점. 그러니까 그거를 이 썸머스쿨을 해서라도 불가능하고 썸머스쿨은 한 과목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년한 2007년산 졸업장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 4년 다닌 거예요? 4년 안에. 뭐 5년, 6년 다닌 게 아니고? 4년 안에. 그러니까 2007년산 졸업장을 들고 나타났는데 그 졸업장도 아시죠? 에? 졸업장이 이상해요? 졸업장이 이상하죠. 에이? 이것도 뭔 소리야? 졸업이 아니에요? 졸업장이 이거 큰일 날 놈이네. 큰일 나는. 졸업장이
어허 이거 이거 봐라. 한번 찾으셔서 띄워주시면 예, 졸업장에 띄워주세요. 예. 메이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하버드는 그런 졸업장이 없어요. 하버드는 그 나라에서도 워낙 사기를 많이 쳐서 졸업을 하면 동시에 성적 증명서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과목 그 A4 용지 안에 그 경제학부를 복수 전공했다라고 나오는 졸업장이 있거든요. 이게 아니요, 이거 말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제가 보여줬더니 예. 웃더라고요. 누가 웃어요? 지금 하버드 제가 재학생들 뭐 그다음 나온 사람들이 네네네 요거 얘기하는데 예, 예. 메이저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 나오네요.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 메이저 그다음에 코스. 여기 메이저가 네, 또 있는데 이코노믹스가 네.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 그리고 근데요. 여기 보면 하버드 대학교 직인도 없어요. 직인이 없어요? 네. 위에 잘라진 게 아니고 아니에요. 크게 해봐요. 잘라진 게 없고 직인이 없네. 네네네. 학교 그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버드 도장도 그냥 도장이 아니라 아니에요. 왜 이렇게 눌러서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금박. 금박도 있고 조각처럼 종이가 아주 눌려진 거 있잖아요. 그걸 찍어요. 이렇게 뭐라 프레스로 눌러서. 맞아요. 근데 진짜 없네. 네. 이거 봐라.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는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한국에 하버드 교수가 한 달 계획으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하버드 교수. 네, 직접 교수가.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예. 이준석이 85년생이에요. 예. 그리고 이 교수님은 87년생이에요. 그 2년 차이네. 네, 교수님 이러면 되게 연세가 많으실 것 같잖아요.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더 웃긴 거는 학부가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그럼 이준석을 알겠네. 근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없었던 거예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과제 제출하고가 아니라 팀을 짜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졸업 논문 외에 수업 때도 논문이 검색이 돼야 된대요. 지금 제가 말을 막 중구난방을 하고 있는데 졸업 논문. 졸업 논문뿐만 아니라 수업 때도 논문이 있대요. 그렇죠. 아티클. 왜냐면 클래스로 또 그렇죠. 친구들끼리 숙제가 있고 뭐 다 이러니까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때 그래서 시험으로 보는 이제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으로 제출하는 교수가 있고 그건 네네. 뭐 교수 재량에 따라 학교마다 또 다를 텐데. 그런데 그런 논문이 검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를 다니고 의대를 간 1% 천재죠. 네. 천재인데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봤구나. 더 열심히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 2년 상관으로 같은 학부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방송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한국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느냐고 저한테 다시 묻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한국 분이에요? 아니요, 인도 분이세요. 인도에 또 천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인구도 많지만 네네. 천재가 많아요. 미국에 사는 인도인인데 천재긴 해요. 진짜 천재긴 천재, 한데 인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리어 묻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거짓 이력을 가지고 이게 거짓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한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느냐 저한테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조민은 가짜 논문, 조민 같은 경우는 가짜 논문이니까 뭐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논문을 하잖아요. 논문을 쓰잖아요. 심지어 이제 한동훈 장관 자녀분도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그 논문을 봤는데 이게 고등학생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의학적으로 갈 것이냐 과학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갖고 한번 봐달라 해서 봤는데 수준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님 따님 같은 경우는 MIT, 하버드, 예일을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버드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논문을 써서 검색을 하면 논문이 있는데 이준석은 그렇게 유명한 하버드에서 경제학부랑 컴퓨터 사이언스를 두 개를 본인의 말로 복수 전공을 했다는데 논문이 검색이 안 되는 것은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논문이 검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컴퓨터 학과는 논문을 안 쓰나 나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지. 예. 하여튼 그러고요. 그리고 뭐 지금 그 하버드에서 다시 최근에 며칠 전에 받은 내용이 뭐냐면요. 네. 하버드 졸업장은 하버드 직인이 지켜 있고 한국 공증 따위는 필요 없다. 왜? 하버드에서 공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뭐 한국 공증 받은 거잖아요, 이거. 한국 공증을 받았다고 지각을 해요? 이게 자기는 이제 공증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에 공증 받은 이야기는 본인은 한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국회에 지금 냈을 거잖아요. 선거를 3번이나 했을 텐데 선관위에 냈을 때는 공증을 받아서 국회에 낸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한국 공증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하버드에서 물어봤더니 본인의 나라의 공증은 필요 없다. 하버드 자체에서 공증을 해준다. 그다음에 하버드는 미국 대학교 안에서도 위조가 너무 많다. 하버드 위조는 많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요. 자체에서 공증을 정식으로 해주고 성적 증명서까지 같이 나가야 그게 완벽한 것이다. 그렇지. 네, 그렇게 나고 위조 방지를 위해서 성적 증명서도 최근에 그게 위조가 많아졌대요. 성적 증명서도. 증명서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시 받은 게 뭐냐면 학교 내에서 성적 증명서 위조 방지를 위해서 성적 증명서까지 공증하고 있다까지로 이제 이메일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준석이가 거기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정식의 답변이 뭐냐면 이준석은 그러니까 본인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고 본인이 이제 의혹을 풀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성적 증명서에 대한 것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럼 성적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보여주죠. 그 학교에서는 개인 정보잖아요. 안 내주는구나. 안 내주죠. 이준석이가 반대로 얘기해서 그렇죠. 이준석이가 하버드 졸업을 했다고 우겨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김남국처럼 본인 개인의 지금 검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맘먹고 지갑을 열어주면 다 볼 수 있듯이 이준석도 나 하버드 나왔어. 믿어줘. 나 성적 증명서 공개할게 하면 이 의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적 증명서를 공개하라 이런 얘기네요. 네네네. 성적 증명서 공개 안 하면은 이제 하버드 졸업까지 의심이 된다. 그렇죠. 졸업까지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졸업을 하려면 교수가 그 담당 교수가 논문을 아시잖아요. 허락을 하고 졸업을 승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교수가 누구냐? 처음에 제가 의혹이 제기했던 게 교수가 누구냐? 담당 교수가 복수 전공을 했다는데 교수 이름만 얘기해달라. 그러면 교수 아직 그 하버드에서는 300~400년 전통이지만 교수 이름만 치면 밑에 쫙 나와요. 제자들 논문 통과한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나와요. 아니 학부도 그래요? 뭐 석사 박사는 그런다고 아니 학부 그러니까 학부 졸업까지 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학부 졸업이. 네네네. 근데 그럼 지도 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준석은 안 밝혀요. 안 밝혀요? 네. 그리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하버드가 잘 생각해 보면 학부 관리가 그 어마어마한데 그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연 500명 정도 정원이잖아요. 근데 굳이 복수 전공으로 다른 뭐 과에서 내 공부를 듣는 거를 뽑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복수 전공을 허용하지 않는 2022년에 공식적으로 하버드에서 복수 전공에 대한 니즈가 있으니까 복수 전공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계 뉴스가 나서요. 왜냐하면 없던 일이니까. 그게 몇 년이에요? 2022년에. 22년 작년에. 네네네.
그 전에는 복수 전공이 없었다는 얘기네. 없었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학교 다닐 때는 복수 전공 제도 자체가 하버드에는 없었다는 그렇죠. 2007년산 졸업, 이거 2007년산 졸업장이거든요. 여기 있네요. 2007년 네. 졸업이 나오네요. 2007년산 졸업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2022년에 교수들 회의에서 그래 복수 전공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뭐냐면요. 경제학부는요. 복수 전공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복수 전공 허용 안 되는 과구나. 네, 그래서 리스트에 복수 전공 아무리 찾아도요 리스트에는 경제학과는 없어요. 네. 제대로 걸렸네. 야, 뭐지 이런 걸 뭐 조사하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야, 그건 믿었지 그냥. 그리고 지금 그 만일 복수 전공을 했다 치자 만일에 구역구역 우겨서 학칙에도 없는 것을 했다고 치자 학칙이 없으면 없는 거지. 안 학교에서 되는 거죠.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가. 이준석 아시잖아요. 우기잖아요. 우기지. 일단 우기고 보잖아요. 우겼다고 치자. 그래. 우겼다고 치자. 그런데 이 총 280점을 이수를 한다? 네. 잠도 못 자는 거죠. 서머스쿨 4년 만에 졸업했잖아요. 네. 서머스쿨도 없이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럼 매주 한 100권씩 읽어야 되고 100권씩 읽는다? 그럼 도서관에 살아야 되죠. 네. 책을 다 산다? 돈이 없을 거예요. 살 수도,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고. 샀다고 치고. 네, 샀다고 그럼 쳐도. 100권을 읽었다? 읽었다고 치고. 읽었다고 치자? 네. 근데 2.7을 유지를 해야 돼요. B 마이너를 다 전 과목.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킥아웃. 그러니까 퇴학당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학년 진급도 안 되죠. 네. 그때 여기서 이준석이 방학 동안에 20시간씩 컴퓨터를 조립했다고 해서 알바를 뛰었다고. 아, 이건 또 지 무덤에 지가 팠구나. 그렇죠. 입이 지 입방정으로 또 알바를 했다고 또. 그렇죠. 그 정도의 4년 안에 이 두 가지를 졸업을 하려고 하면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20시간씩 컴퓨터 조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안에 양쪽 전공을 한다면 일주일에 100권씩. 아니 그러니까 네 과목 양쪽에 8과목. 8과목을 일주일에 8과목을 들어야 되면은 그거 가능하다고 우길 사람이 있나? 그게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의대 네. 87년도생 그 같이 학부를 인도. 다녀 인도 인도에 교수님께서 하는 말이 프로그램이 안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시간표가 안 짜지는 시간표가 안 짜지는 거지. 짜질 수가 없다는 거죠. 본인도 그때 같이 다녀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정치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정치를 했다가는 근본 들통나고 형성하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미국은 가잖아요. 거짓말에 대해서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닉슨도 결국 대통령에서 쫓겨난 게 거짓말했다고 쫓겨난 건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묻는 거. 진짜 정치를 해요? 진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들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젠틀하게는 묻는데 결국은 내용이 이거 가짜야.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준석하고 학교 같이 다녔던 그 시절에 그 인도 학생이 그거 불가능하다 얘기해 줬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2004년 2월 4일 날 페이스북이 창업된 거 아시죠? 2004년 2월 4일 날 페이스북이 2004년에 그 무렵 좀 창업했을 거예요. 마크 주크버그가요. 주크버그. 컴퓨터 사이언스잖아요. 그러네. 네. 주크버그가 하버드 출신인가요? 네. 그리고 심지어 같은 학과에 한 학년 위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거서부터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